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미국 증시 간밤에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플러스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널뛰기 장세 혹은 조울증 장세를 보이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컸죠. 자, 먼저 다우지수 일중 그래프를 보면서 하루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먼저 개장 자체는 200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사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주말 동안에 월가 금융사들의 이 보고서를 보니까는 대부분 이번 6월 FOMC에서는 연준 양적 완화 축소는 없을 것이라는 쪽으로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렇게 미리 앞선 기대감으로 안도랠리가 좀 나타났는데 보시다시피 장 중반에 저렇게 뚝 떨어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저 때가 바로 오후 2시경이었는데 이때 뭔가 새로운 악재가 출현을 했습니다. 이 내용 함께 보실까요? 파이낸셜 타임즈입니다. 외신계 루비니 교수라 그럴까요? 바로 파이낸셜 타임즈죠. 지난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비관론에는 전 세계 1등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파이낸셜 타임즈 연준 특파원 로빈 하딩은 버냉키 연준위원장이 이번 FOMC 후에 있을 기자회견에서 테이퍼링, 즉 QE 이후로 최대 요즘 유행어인데요. 연준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발언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놨습니다. 이거를 우리 HTS도 지금 다 떠있고 각 외신마다 다 나와 있는데 그 근거는 없더라고요. 제가 좀 자세하게 봐드릴게요. 사실 이번에 미국 경제의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조건이 충족됐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전제를 두는 식으로 말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 앞부분만 읽고는 그래 파이낸셜 타임즈 답다 하고 그냥 넘어가려다가 쭉 읽어보니까는 뭔가 일리가 있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언급한 게요. 작년 9월이었잖아요. QE3 발표될 때 일단 대의 명분 자체는 고용시장 지원이고 실업률 하향이었지만은 사실 이면에는요. 당시 재정절벽과 시퀘스트레이션을 앞두고 미정부 부채 감축을 위한 재정지출 축소 그리고 세율 인상에 대해서 혹시라도 민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연준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풀면서 이거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도 있었는데 최근 보니까 민간 경제가 사실상 세율 인상이나 정부 지출 축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로부터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연준의 역할론 중에 둘 중에 하나 고용시장 지원하고 이런 이 재정절벽 보호 이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지금 없어진 게 아니냐 이런 근거를 내비쳤죠. 하지만 여전히 시장 전반의 컨센서스는 이번 6월 FOMC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GE캐피탈이 내놓은 먼데이 스카우팅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모든 이가 에브리원 에브리바디가 연준을 원망할 준비가 돼 있다. 이 제목을 보면 일단 1차적인 느낌이 뭔가 좀 이거 걱정스럽다고 느끼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연준 출구 전략 가능성에 화가 나 있는 상태다. 이런 점에서 연준이 이번에 뭔가 기조적인 변화를 공개할 가능성은 적다. 연준에 대한 압박이 그만큼 심하다. 이렇게 의역을 할 경우에는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어쨌든 이 GE캐피탈 측에서는 연준 이번에 FOMC 3단 이벤트 확인하자 그랬는데요. 일단 FOMC 성명서가 나온 다음에 경기 전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경기 전망에서 인플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 수정치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인플레 전망치는 내려가고 실업률 수정치가 약간 올라가고 이럴 경우에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양적 완화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도 보시겠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측에서 직접 제공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앞에서 여러 분들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의 급등, 지표 호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내면을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사실 헤드라인 넘버만 보시면은 지난 5월에 마이너스 1.43 이후에 6월 가장 최신 결과 7.84를 기록하면서 당초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고요. 누가 봐도 이제 지표 호조가 뚜렷한 상황인데 이번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갖는 의미가 컸던 이유는요. 사실 최근에 주택이나 소비 지표는 항상 좋고요. 또 그만큼 감흥도 좀 적습니다. 대신에 고용은 글쎄요. 수미양가 중에서 한 우나 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근데 유독 제조업 지표만은 확실한 지표 호조를 보기가 좀 드물었었죠. 거기다가 다른 경제 지표들은 보통 한두 달 정도 펜딩이잖아요. 좀 지연 데이터인데 지금 6월 달인데 5월 결과, 4월 결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6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6월의 결과라는 점에서 영향이 컸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04년도 부터 쭉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이제 이번이 결과가 이건데요. 요거를 없애놓고 보시기에는 누가 봐도 좀 우려스럽잖아요. 밑으로 더 떨어질 것 같고 좀 불안한 상황인데 이번 결과에서 저렇게 급등을 하면서 이게 줬던 이 전시 효과라고 그럴까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착시 효과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좀 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항목을 보시면은요, 현실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량감이 큰 신규 주문 재고, 그리고 고용도 보니까 그냥 0.00이거든요. 오히려 5월보다 더 나빠졌어. 5월에는 5.68이었었는데 0으로 내려앉았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전월 대비 좀 다 악화된 것으로 표시가 됐지만, 이번 엠파이어 지수의 지표 호조는 전적으로 여기 나온 프라이시스 페이드, 요게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은 출고가, 이게 인상에 따른 건데요. 이는 뭐 소비 증가, 수요 증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번 결과가 6월 거니까 이제 다가올 휴가철 특수를 기대하고 업체들이 출고가를 조금 올린 일회성 재료로 봐야 되겠죠. 현재가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forward looking이라는 거는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보시면은요, 향후 전망도 마찬가지예요. 신규 주문, 재고, 고용, 기업들의 고정 투자 이런 거 봐도 다 전월보다 내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표면상으로는 좋았지만은요, 헤드라인 넘버 좋았지만, 연준이 제일 신경 쓰는 향후 고용 증가, 그리고 여기에 연결된 설비 투자는 여전히 늘릴 생각이 없는 것으로 봐서 양적 완화는 우호적인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맞춤형 지표였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장 외국인들이 뭐 순매수로 돌아설 가능성보다는요, 일단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의 눈높이는 현재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여전히 밑에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일단 목요일 새벽에 FOMC 성명서 공개 시점에서 한번 우리나라도 중기 관점의 투자 전략을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